뇌경색의 전조 증상을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 얼마나 빨리 병원에 도착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뇌세포가 괴사하여 후유증이 남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반면 몇 시간 늦어진 것만으로 할 수 있었을 치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의학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니 이번에 소개해드릴 뇌경색에 관한 내용을 꼭 기억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방의학 채널에서 오늘도 소중한 인체에 대해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뇌경색입니다. 뇌경색은 특히 증상에 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죠. 만약 증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라면 위험한 증상이 생겨도 뭔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만 하며 상태를 지켜보다가 병원에 너무 늦게 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뇌경색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어? 라고 느낄 만한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증상도 있으니까 이번 영상을 통해서 뇌경색에 관한 정보를 완벽히 알아가 봅시다. 영상 끝에서는 뇌경색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함께 봐주세요. 그럼 바로 설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경색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동맥경화로 인해 가늘어지거나 혈액 덩어리인 혈전으로 인해 막혀서 뇌 일부로 충분한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어 결국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경색은 사실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원인으로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나 목 혈관 자체의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서서히 가늘어지거나 혈전으로 인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뇌 안쪽에 매우 가는 혈관이 몇 개 막혀버리는 라크나 경색, 뇌의 굵은 혈관, 예를 들면 목 동맥 등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와 막혀버리는 아테롬 혈전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에서 생긴 혈전이 뇌 쪽으로 떨어져 나와 뇌혈관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장이 원인이기 때문에 의학용어로 심원성 뇌색전증이라고 부릅니다. 뇌색전증의 원인 중 대부분은 심방세동이라고 불리는 부정맥입니다. 부정맥이 있으면 심장이 전신에 혈액을 원활하게 보낼 수 없어서 심장에 혈액이 고일 수 있기 때문에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뇌경색 검사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응급 현장에서는 뇌경색 증상이 있는 환자가 구급차로 실려오면 뇌 CT와 MRI를 촬영합니다. 각 병원마다 순서는 다를 수 있지만 촬영 시간이 꽤 걸리는 MRI를 촬영하기 전에 먼저 뇌 CT 촬영에서 조영제를 사용해 혈관의 흐름을 부각시키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치료를 1초라도 빠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시간이 생명인 뇌경색 치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뇌경색 발병 후 4-5시간 이내에 발견했다면 TPA라는 약제를 투여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치료는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면 한시라도 빨리 구급차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카테터를 직접 혈관 내부에 삽입하여 뇌혈관이 막혀있는 곳까지 도달시켜 혈전을 꺼내오는 치료도 있습니다. 이 카테터 치료도 발병 후 8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생명이라고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이제부터 소개할 뇌경색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여유가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난 시간을 메모해 주시면 응급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뇌세포는 한번 괴사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후유증으로 마비 등이 남는 것인데 뇌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않게 되더라도 초기에는 다시 혈관을 뚫어서 혈액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뇌세포가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흐르지 않지만 치료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뇌세포를 의학용어로 페넘브라라고 합니다. 이 페넘브라를 구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1%라도 높이기 위해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심스러운 증상이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뇌경색 증상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예방의학 채널에서는 의사의 식견에서 과학적 증거에 따른 의학 건강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채널 구독을 해두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럼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뇌경색의 증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뇌경색의 증상은 뇌의 어떤 부분에 질환이 생기는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뇌경색 증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운동장애. 제일 유명한 건 마비 아닐까요? 갑자기 오른쪽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거나 몸을 세우기 힘들어지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마비라고 해서 꼭 의학 드라마에서처럼 오른쪽 몸을 못 쓰게 되는 등의 눈에 띄는 마비 증상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학 용어로 대뇌피질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뇌 표면 부분은 부위마다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손 담당, 다리 담당, 혀 담당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문클루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호문클루스는 라틴어로 난쟁이라는 뜻입니다. 캐나다의 뇌신경외과 의사 펜필드는 뇌의 전기 자극을 장소를 조금씩 옮겨줌으로써 대뇌피질이 분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분업되어 있는 부분의 비율을 인형 모형에 반영시켜서 호문클, 즉 뇌 속의 소인이라고 비유해서 손이나 입술, 혀가 아주 큰 난쟁이가 완성된 것입니다. 뇌는 손이나 입술을 움직이는데 큰 면적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피질의 일부분에서 뇌경색이 일어나면 분명한 반신마비가 아니라 가벼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문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술이나 혀 담당 대뇌피질 부분의 증상이 나타나면 혀가 어긋나거나 입꼬리가 내려가서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이 입 밖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또한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던가 이마에 주름이 생기지 않는 등의 세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손발 마비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뇌경색의 모든 증상에 해당하는 건데 증상은 기본적으로 몸의 한쪽에서만 나타납니다. 뇌경색이 같은 타이밍에 좌뇌와 우뇌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죠. 양쪽 마비가 일어난 경우는 척수 등의 장애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감각장애. 다음으로 힘뿐만 아니라 감각을 느끼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뜨거움이나 통증을 느끼면 척수에서 뇌의 시상이라는 곳을 통과하여 뇌 표면, 대뇌피질에 도달해 감각을 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의 경로, 예를 들어 뇌 시상 등에서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각의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차 같은 찻잔을 만져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등 뜨거움이나 차가움을 느끼지 않게 되거나 항상 손이 저리고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등 감각과 관련된 모든 곳에 이상이 생깁니다. 운동장애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알기 쉬운 증상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각의 장애로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시각장애. 또 뇌 뒷부분이 후두엽, 여기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시각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후두엽에서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확인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데 후두엽에 뇌경색이 발생하면 이 컴퓨터가 멈춰버려서 눈이 멀게 됩니다. 후두엽 쪽 뇌경색 증상의 특징은 예를 들면 왼쪽 후두엽에 뇌경색이 발생한 경우 두 눈 모두 오른쪽 절반이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동명반맹이라고 부릅니다. 동명반맹이 생기면 한쪽 눈이 완전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쪽 눈을 다 떠도 왠지 흐릿하게 보일 수 있고 이 증상이 나타나도 병원에 가지 않고 지켜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뇌경색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 증상. 놀랍게도 가벼운 어지럼증의 원인이 뇌경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기증과 같은 어지럼증은 보통 귀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어지러워서 일어설 수 없었고 구역질이 멈추지 않아 구급차를 불렀는데 결과를 확인해보니 뇌경색이었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뇌 아래쪽에 있는 뇌간이나 소뇌라고 하는 곳에서 뇌경색이 발생하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미세한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뇌에 뇌경색이 생기면 몸의 균형을 잃어 몸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키는 등의 미세한 움직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 증상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사물을 기억하지 못하는 약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뇌의 기억을 관리하는 해마라는 곳에 뇌경색이 생겨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경색은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정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뇌경색 증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증상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꼭 댓글창을 통해 알려주세요. 같은 증세로 힘들어하고 있는 다른 분들께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방의학 채널에서도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왔는데 이런 증상들이 30분 혹은 1시간 정도 후에 없어졌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이게 일과성 허혈 발작, 약자로 TIA라고 해서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사실 TIA 환자분들 중에 5%나 되는 사람들이 이틀 안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TIA가 일어난 분께는 항혈소판제라는 혈액을 부드럽게 만들어 응고되지 않도록 하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이 약을 복용하여 뇌경색 발병률이 약 5분의 1로 줄었다는 결과도 있으니까 뇌경색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단기간에 가라앉았다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야 합니다. TIA에 대해서는 동맥경화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뇌경색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애초에 뇌경색 자체를 예방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흔히 뇌 영상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 MRI를 찍거나 목혈관 초음파 검사를 해서 목혈관이 좁아지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검사는 존재합니다. 언뜻 보면 예방에 효과적인 검사인 것 같지만 사실 이 검사는 건강한 사람이 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의 예방의학 전문위원회, 통칭 USPSTF에서도 그레이드 D, 즉 실시하지 않는 편이 좋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혈관 초음파 검사에서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혈관이 좁지 않은데 그만큼 좁다는 판정을 받는 비율이 높고 수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는 등의 단점이 꽤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가족 중에 뇌 질환이 있는 분이 없고 생활 습관으로 인한 질병 등이 없는 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사전에 이 검사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고 받으셨으면 합니다. 항상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맥경화 예방, 나아가 생활습관병 예방입니다. 생활습관병이 있는 분들은 질병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세우고 자신의 혈관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식사, 운동, 수면에 신경 쓰고 생활습관병 대책을 실시해 나감으로써 뇌경색의 발병률을 낮춰나갑시다. 네, 그럼 뇌경색 예방에 관한 결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생명. 이번에 소개한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 진찰을 받을 것. 일과성 증상으로 가라앉았다 하더라도 일과성 뇌허혈 발작, 즉 TIA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히 병원 진찰을 받을 것. 예방 차원에서의 뇌 영상 검사는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지만 장점과 단점을 확실히 알아보고 받을지 판단할 것. 무엇보다 뇌경색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은 병원에 잘 다닐 것. 그리고 평소에 생활습관병 예방에 힘쓸 것. 이번에는 이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쩌면 내일의 당신이나 주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예방의학으로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희 영상에 대해서 좋아요와 싫어요 관계없이 자유롭게 평가해 주시면 앞으로의 더 나은 영상 제작을 위한 참고가 되오니 꼭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